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포린 키를 제약 조건으로 주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우선은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테이블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포린 키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요만큼 생략하셔도 돼요. 이것도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이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 오라클이 sys로 시작하는 제약 조건 이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도 함께 선언하실 때에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냐, 유니크냐, 난널이냐, 체크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포린 키 같은 경우에는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참조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주는 부분. 물론 이건 언제 컬럼 선언과 동시에 제약 조건도 선언할 때에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이름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어, 이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타입 뒤에 바로 그 제약 조건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포린 키 같은 경우에는 references,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줄을 그어버린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테스트 안 해봐도 되겠죠? 한번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컬럼 선언 부분 따로 하고 제약 조건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이름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이름의 컬럼들을 갖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 컬럼 선언 따로,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때 포린 키는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 포린 조금 달라요. 얘랑 또 조금 달라요. 얘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라라고 하는 그 이유로 얘는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create table이라고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EMP 3번이라고 만들게요. 바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컬럼 선언들만 먼저 해볼까요? ID라고 하는 컬럼 만들겠습니다. 넘버로 만들게요. 네 자리. 그럼 컬럼 하나에 대한 선언이 끝났죠. 그 다음에는 직원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임이라고 컬럼 만들고요. 아차투, 열 글자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컬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입니다. 부서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이렇게 쓸게요. 넘버 타입이고요. 두 자리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컬럼 선언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써주면 돼요? 제약 조건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름도 만들게요. constraint, primary key, ex, emp 3번 이렇게만 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써주시면 되죠. primary key. 자, 여기서는 추가로 정보가 더 필요하죠.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하죠. I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컬럼 선언이 위쪽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인지를 알려주셔야 제약 조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name은 난너를 주기로 했죠. 근데, 그러면 constraint, 난널, ex, emp, 3번, 이러면 name. 난널 제약 조건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난널 제약 조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체크. 그리고 name이 is not null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이에요. constraint, foreign key, ex, emp, 3번. 컬럼 이름은 dpt, id.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foreign key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을 써줘요. dpt, id. 그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refer, run, seize. emp 테이블 dpt 테이블 참조하죠. ex, dpt 3번을 참조하죠. 그 다음에 무슨 컬럼? id 컬럼 참조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길죠? 길죠? 여기서도요, 이름들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름들을 생략했을 때에는 오라클에서 sys 언더스코어 c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그런 접두사로 시작하는 그 제약 조건 이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생략할 수 없는 거는 뭘 생략할 수 없냐면 constraint라고 하는 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약 조건 선언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써주셔야 돼요. 요거는 생략할 수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달라져요. 주어가 포함이 돼요. 주어가. 자, 여기까지를 주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를 동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eign key가 dpt id 컬럼이라고 하는 foreign key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exdpt 3번의 id 컬럼을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 주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어가. 왜 주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미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났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제약 조건이 무슨 컬럼을 참조한다라고는 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무슨 컬럼이 참조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위쪽하고 다른 점은요. 위쪽에서는 선언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 거예요. DPT ID가. 그죠? DPT ID가 참조합니다. 3번 테이블을 이런 의미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으니까 바로 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여기서 끝났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이름을 써주는데 컬럼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foreign key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foreign key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으면서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예요. 이 경우. 컬럼 선언 따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따로 선언하는 경우에 foreign key라고 하는 예약어와 함께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한다. 누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컨트롤 엔터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포린 키라고 하는 이 제약 조건은
만드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 테이블을 만드는 순서나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문법도 조금 복잡해요. 다른 제약 조건들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와 같은 그런 다른 제약 조건들은 간단하죠. 근데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포린키 제약 조건까지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테이블을 만드실 때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약들을 각각의 컬럼들에 이렇게 걸어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은 아니고요. 제약 조건과는 조금 다른 건데, 요거는 12번 파일입니다. 12번 파일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 문장, 문법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기본값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기본값은 제약 조건보다 앞에 나옵니다. 제약 조건보다 앞에 써주는 게 기본값이고요. 기본값이 설정되어져 있는 테이블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값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이트 테이블은 다 끝나요. 그러면 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본값이 설정된 컬럼, 기본값을 받는 컬럼 선언이에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SNS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뭐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뭐 몇 번 봤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회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사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조회수가 몇 번 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조회수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테이블에다가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뭐,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그런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컨텐츠를 누군가가 클릭할 때마다, 그 컨텐츠를 이렇게 볼 때마다 테이블에는, 카운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정하고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이라고 할 거고요. ex, ex, 뭐라고 할까요? 뭐 컨텐츠라고 할까요? 컨텐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프라이머리 키만 있으면 원하는 행을 선택해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꼭 갖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는 ID라고 만들 거예요. ID. 두 번째 컬럼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저장하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컬럼 이름을 컨텐츠라고 할 거예요. 컨텐츠. 세 번째는 view count라고 할 겁니다. 이 컨텐츠를 몇 번 봤는지라고 하는 거를 그 만들어주는 그런 컬럼. 저장하고 있는 컬럼. view count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컨텐츠가 만들어진 날짜, 시간. 그래서 created time이라고 할 거예요. created time 이렇게 할 겁니다. 각각의 의미 아시겠죠? 네 개의 컬럼을 만들었고요. 네 개의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컨텐츠의 내용, 그리고 컨텐츠를 몇 번 봤는지 해당하는 그 컬럼, 그리고 그 컨텐츠가 만들어진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컬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아이디 컬럼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넘버 타입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번엔 6자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99만 9,999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란 뜻이 되겠죠? 바차투, 컨텐츠는 문자열로 저장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차투, 뭐, 넉넉하게 1000캐릭터, 1000글자, 이렇게 할까요? 자, 뷰 카운트예요. 뷰 카운트는 말 그대로 카운팅, 횟수죠. 조회수예요. 조회수. 그러면 타입은 무슨 타입이 적당할까요? 넘버 타입? 그죠? 숫자 타입이면 적당하겠죠. 그리고 카운팅 하는 게 소수점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한 자릿수 써주시면 돼요. 6자리, 뭐 아니면 10자리, 이런 식으로. 뭐 보통 그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뷰가 뭐 몇십억 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사실 6자리 숫자로는 카운팅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10억 이상 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숫자로 해주는 게 좋겠죠. 10억까지 하려면 10자리로 하면 되겠네요. 10자리. 맞나요?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라클에서 날짜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데이트는 10분 초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요. 어, 만약에 그 컨텐츠를 올리는데 정말 1초 사이에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수점 이하 초도 필요하겠죠. 뭐 1000분의 1초나 100만 분의 1초나 10억 분의 1초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타입을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타임 스탬프라고 써주시면 돼요. 타임 스탬프. 이게 시간 정보, 정밀한 시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어, 그 소수점 이하 초까지 최대 오라클에서는 최대 10억 분의 1초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선언은 됐죠. 그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과 컬럼은 쉼표로 구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타입 선언까지는 됐어요. 자, 여기다가 어, 제약 조건과 그리고 기본값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디는 무슨 용도로 만든 컬럼이냐면 프라이머리 키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제약 조건 이름도 같이 줄게요. 그러면 constraint, primary key, ex, content. 여기까지는 제약 조건 이름. 제약 조건의 내용은 primary key. 요렇게 해서 쉼표는 위쪽 없애고요. 요렇게 한 줄이에요. 요렇게 한 줄. 네, 요거 쉼표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 컬럼은 6자리까지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얘는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준 거예요. 여기서도 이 이름 만드는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름 만드는 부분은 생략해도 되고 프라이머리 키 다음에 컬럼 이름을 안 써주는 이유는 컬럼 선언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다음에 컨텐츠. 컨텐츠는 널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름을 준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constraint, 난 널.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컨텐츠. 그리고 컬럼 이름이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네. 이렇게만 쓸게요. 얘도 또 컨텐츠여서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때는 not null이라고만 쓰셔도 되죠. 음. 컨텐츠가 not null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컨텐츠가 not null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not null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되셨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기본값을 줄게요. 기본값과 제약 조건을 같이 주실 때에는 기본값 선언부터 먼저 하십니다. 디폴트. 이게 기본값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기본값 선언 다음에 constraint로 주시면 돼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준다라고 한다면 프라이머리 키는 아닐 거고 음수가 아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제약 조건 정도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하는 거. 체크. 간단하게 뷰 카운트라고만 할까요? 이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체크 뷰 카운트 이렇게 하시고 체크 여기서는 컬럼 이름 써주셔야 돼요. 뷰 카운트가 크거 왜냐하면 여기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 무엇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쓰실 때는 여기 컬럼 이름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 이 문법이 들어갔죠. 이 부분이 이게 그 기본값 설정이에요. 기본값 설정. 어떤 컬럼을 선언하실 때 데이터 타입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데이터 타입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기본값과 제약 조건입니다. 기본값과 제약 조건. 기본값은 디폴트라고 부르고요. 제약 조건은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네, 되셨습니까? 기본값, 제약 조건보다 기본값을 먼저 써줘요. 그래서 순서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그 다음에 constrai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름은 안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럼 디폴트, 제로, 체크, 뷰 카운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름을 안 만든 경우에는 오라클이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요게 디폴트 설정. 이 디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인설트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설트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자, 타임스탬프 부분도요. 디폴트 값 설정을 할게요. 디폴트. 현재 시간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현재 시간 정보를 넣으실 때는 sys timestamp라고 쓰시면 돼요. 타임스탬프는 데이터 타입 이름이고요. sys timestamp는 이거는 현재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시간. 그래서 기본값을 뭘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본값은 현재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약 조건은 위쪽 id와 컨텐츠와 뷰 카운트의 제약 조건을 줬고요. 기본값은 뷰 카운트와 created time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약 조건을 줬어요. 생성되는지 볼까요? 자, 생성 잘 되나요? 잘 되죠. 새로 고침해 볼까요? 새로 고침. EX 컨텐츠라고 하는 테이블 찾아보세요. EX 컨텐츠라고 하는 테이블 찾아보시고요. 컬럼 4개 있죠. 데이터 타입들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 타임스탬프 옆에 숫자 들어가 있죠. 6이라고 들어가 있죠. 1, 10, 100, 1000만, 10만이죠. 10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몇 초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냐면 10만 분의 1초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나누기 1, 10, 0, 6개. 이렇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분의 1, 죄송합니다. 10만 분의 1초가 아니라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마이크로 세컨드를 의미한다. 마이크로 세컨드. 기본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기본값이고요. 더 정밀하게 우리가 늘릴 수도 있어요. 더 정밀하게 늘릴 때는 숫자를 여기를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 9로 바꾸시면 돼요. 9. 그러면 공 9개 붙어 있는 거예요. 공 9개 붙어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제약 조건 부분 볼까요? 제약 조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난널 제약 조건, 체크 제약 조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그 아까 컬럼 부분 다시 컬럼 부분 컬럼 부분 보시면 음, 이게 있어요. 요거. 뭐가 있냐면 데이터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데이터 디폴트. 그죠? 뷰 카운트는 0이 기본값이다. 크리에이티드 타임은 sys 타임 스탬프가 기본값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에서 디폴트 값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테이블 열었을 때 열이라고 하는 탭에서 컬럼 탭에서 기본값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설트를 해볼게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 into. 테이블 이름 써야 되겠죠? EX 컨텐츠. 자, 컬럼을요. 아이디와 컨텐츠까지만 넣어볼게요. 뷰 카운트 넣지 않고요. 크리에이티드 타임도 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디, 컨텐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values라고 쓰시면 되겠죠. values.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1번이라고 할까요? 컨텐츠는 뭐 안녕하세요? 뭐 요 정도만 할까요? 음. 자, 이 SQL 문장만 보면은요, 테이블에 두 개의 컬럼에만 값을, 값을 인설트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컬럼에는 뭐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널이 들어간다라고 예상이 돼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실행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삽입이 됐죠? 정상적으로 삽입이 됐고요. 일단 커밋 먼저 하겠습니다. 커밋. 자, 커밋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한번 해보세요. 셀렉트 모든 컬럼 from ex content 내용 볼까요? 다 들어갔죠? 그죠? 우리가 테이블에 인설트한 값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디는 1, 컨텐츠는 안녕하세요. 근데 뷰 카운트에 뭐가 들어갔어요? 0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아까 방금 실행한 시간이요. 방금 실행한 시간. 2026년 6월 9일 16시 14분 10초 713000000. 그죠? 이게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디폴트의 의미예요. 디폴트. 네. 이해되십니까? 이 셀렉트한 결과를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인설트 할 때 뷰 카운트와 뷰 카운트와 크리에이티드 타임의 값을 주지 않았을 때 무슨 값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디폴트에서 선언된 값이 자동으로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설트 문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인설트 할 때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라든가
기본값, 숫자로 사용할 기본값. 처음에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는 조회수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할 값을 그런 거를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값. 기본값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그 실제로 인서트가 될 값을 써주시면 돼요.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기본으로 인서트가 될 값. 그래서 기본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값. 디폴트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 밸류. 디폴트 밸류. 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설트 할 때요. 인설트 할 때, 인설트 여기서 해볼까요? 아니, 밑에다 할게요. 밑에다가. 이번에는 인설트를요. 전부 다 인설트를 해볼게요. 인설트 into ex 컨텐츠. 모든 컬럼에다가 전부 다 인설트를 할 겁니다. 모든 컬럼에. 자, 그래서 번호는 2번이라고 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니까 겹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뭐 영어로 hello SQL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넣어보고요. 뷰 카운트를 뭐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뭐 100 이런 식으로 뷰 카운트를 주고요. 날짜도 우리가 줄까요? 날짜를 2026, 2026년 1월 1일로 할게요. 1월 1일.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시간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6시인데 15시로 할게요. 15시 30분, 30분 20초. 초까지만 쓸게요. 초까지만. 그리고 세미컬론. 이렇게 하면 컬럼 4개를 다 쓴 거죠. 그죠? 컬럼이 ID, 컨텐츠, 뷰 카운트, 크리에이티드 타임 4개 있잖아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에 인설트를 할 때는 테이블 이름 뒤에 컬럼 이름 생략하셔도 되고요. 밸류스에는 그 순서대로 테이블에 만들어진 순서대로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ID, 컨텐츠, 뷰 카운트, 크리에이티드 타임 이런 순서로 넣었어요. 삽입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커밋 하시고요. 똑같은 SQL 문장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볼게요. select from ex content. 어떻게 들어갔나요? 기본값이 사용이 안 됐죠. 인설트 한 값이 그대로 들어가죠. 인설트 한 값이 그대로 들어가죠. 2026년 1월 1일 15시 30분 20초. 우리가 뒤쪽에 초를 쓰지 않았죠. 초를 쓰지 않았으니까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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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인설트 할 때, 인설트 할 때, 뷰 카운트와 뷰 카운트와 크리에이티드 타임을 넣어주면 크리에이티드 타임을 타임 값을 주면 기본 값은 무시되고요. 기본 값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언제만 사용이 되는 거다. 인설트 할 때 값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디폴트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인설트 할 때 값을 주면 그 값이 그냥 그대로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디폴트를 주는 목적은 뭐 이것도 일종의 그뭐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제약 조건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주는 건 아니고요. 인설트 할 때 값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널이 아닌 기본으로 사용되는 값이 자동으로 인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디폴트의 역할입니다. 디폴트는요, 반드시 선언 부분에 써주셔야 돼요. 제약 조건들은 선언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따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컬럼을 선언하면서 제약 조건을 같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언하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다음에 디폴트라고 따라옵니다. 제약 조건은 컬럼 선언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컬럼 선언 따로, 제약적 조건 선언 따로 할 수도 있지만,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럼을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데이터 타입 다음에 바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디폴트를 사용하시는 문법이에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